네,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1927선의 움직임이고요. 지금 그동안 그래도 잘 갔던 오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양호했었던 건설주마저도 지금 상승 탄력이 아주 크게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0.3%대 강세로 지금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연구원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마주옥 팀장입니다. 조정세가 지속된 후에 다음 주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중장기 상승세가 유효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만기 2천억 원 이상의 매도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펀더멘탈과 유럽 여건의 개선에 신뢰도가 낮다라는 평가입니다.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유의를 하자라는 시각인데요. 추경 매매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만기에 대한 그 영향 지금 2시간대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동시효과 때는 더 출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지금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를 좀 지켜보고 매매하자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략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좀 낮추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좁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1930선 맞아 이제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태라는 것 때문입니다.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한국은행 역시도 오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지만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어떤 눈높이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수치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경기 회복 시그널이 강화가 되고 있는 미국 역시도 대선 정국하고 맞물려서 어떤 재정 절벽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경제 지표 선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펀더멘털 여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일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적 재정 위기와 관련된 상황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스페인과 그리스 두 나라의 구제금융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좀 빠르게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유럽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뚜렷하게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점도 스페인의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번 달 21일 이후에나 빨라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페인이나 그리스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당분간은 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장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출발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알코아의 실적도 좀 안 좋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익 전망치 역시도 계속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분기별로 이익 증가세가 나타났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S&P 500 기준으로 해서 이익 증가율의
그 마이너스 중과율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일부 작용을 하고 있어서 3분기 기업 실적, 어닝 시즌 역시도 시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의 이제 그 어떤 부진한 시장 흐름과 직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지력 확인에 주안을 두시고 시장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1900선 내지는 1920선 사이에서 1차적으로 지지력이 확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이 투자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 요인들인데 그래도 오늘 금통의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하단을 제한하는 그 요인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900선 정도로 어느 정도 밑으로의 지지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종목으로, 업종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유동성 환경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만 약간 이렇게 달라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제 재차 그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일정 부분 기술적 부담을 해소를 하고 또 단기 급락을 통해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구간대라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라든지 일정 부분 이벤트들이 단기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나면 어떤 이제 장기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중요한 변수들이 좀 긍정적으로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기간 어떤 분위기가 제대로 이렇게 반전이 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소강 상태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어닝 시즌에 따라서 개별 종목별로 어떤 실적 편차에 따라서 종목별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면서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미국 쪽의 경기 상황이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또 어떤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그나마 이제 섹터 쪽에서 보면 IT나 IT 부품 그 다음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운송 업종이 그나마 좀 괜찮기 때문에 이들 지금 말씀드린 업종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수지에 대한 관심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제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종목들도 이제 어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설이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주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들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동안에 2000년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경기 수축기에 금리가 인하됐던 적이 한 12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조금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